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1월 2일 오후 4시 17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알아볼 내용은 첫 번째로 이제 2026년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하면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적인 관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가 굉장히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더리움이 강세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현재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세로 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퍼치펭귄부터 여러 가지 밈코인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현재 밈코인, 특히 솔라나가 이제 하락세 계형을 돌파하면서 이제 강세 패턴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강세 패턴에 의해서 이제 솔라나 상승으로 인한 알트코인, 밈코인 섹터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만들어진 것 같아서 이제 밈코인들 한두 개 좀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현재 알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차트 모양이 상승할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면서 이제 차트 분석,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관점을 본다면 비트코인이 지금 어떤 흐름인지가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좀 본다면, 어쨌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론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알고 계시잖아요. 뭐 4년 주기 사이클, 뭐 2년 주기 사이클. 요즘에는 뭐 기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2년 주기 사이클이다, 뭐 그런 말이 많은데, 사실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처음 탄생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 주식시장에서 보통 1년 주기의 사이클을 보면 연말 10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상승을 하고, 이걸 우리가 산타랠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4월달, 1월부터 이제 한 4월까지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 뭐 6, 7월 살짝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8월 또 하락이 나오고, 또 이제 10월부터 또 상승이 나오는 이런 이제 주기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시장만 뭐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연말에 뭐 산타랠리 급으로 지금 거의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6개월가량이 큰 하락이 있었고, 이거 뭐 주식시장, 국내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나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이걸 산타랠리라고 안 볼 수는 없죠. 10월, 뭐 7,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트코인만 현재는 뭐 산타랠리라고 하는 게 없이 주가가 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안 오르니까 여러분들이 사이클 깨졌다, 뭐 사이클 안 좋네, 뭐 사이클 틀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뭔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런 단어들을 받아들이시는 건데, 사실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제 차트는 모두 다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 있고, 알고리즘으로 뭐 차트는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등간격, 그러니까 비슷한 간격이나 일정한 간격으로 차트의 고점 또는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은 일치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차트의 파동, 그리고 고점상 이런 이제 고점이 나온 구간을 연결을 한번 해보면, 실제로 이제 각각 1400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강조드렸던 1450일, 뭐 1420일 정도 기간으로 계속 해가지고 이제 유지가 좀 되어 있고, 비트코인이 처음 이제 상장을 해서 비트코인이 전 세계로 이제 퍼져지기 시작한 지가 2029년 뭐 10월 달, 2010년도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처음 비트코인의 고점이 나왔을 때가 2014년 구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현재 탄생한 이래부터 4년 주기로 고점을 형성해왔고, 지금 현재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시점도 2025년 10월달 기준으로 이제 고점이 형성돼서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그 어떠한 상승세를 좀 보여줄 때, 여기서 이제 롱 시그널이 출현하면서 2023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이 상승 파동, 엘리어트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상승 1, 2, 3, 4, 5가 진행됐었는데, 저는 사실 비트코인의 오파가 조금 더,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비트코인 엘리어트 오파, 그리고 이제 상승 3파는 1파보다는 무조건 길어야 된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고, 저 또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의 이 상승 5파가 여기서 이제 130K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50이나 140까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분석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틀렸고 130K에서 고점을 맞고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조금 말이 안
안 되는 게 이 4에서 5로 넘어가는 이 구간의 길이가 최소 0에서 1로 올라가는 이 파동의 시작점보다도 어떻게 보면 짧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뭐 4에서 5로 넘어가는 파동, 상승 파동에서 절단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절단 파동이 나왔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이렇게 뭐 추가 상승을 못하고 하락한 경우에는 시세를 한번 냈다가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락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지금 꾸준히 또 주장을 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지금 이게 하락 파동임을 인정. 그런데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나서 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ABC 파동, 그러니까 주가 5에서부터 A, B, C로 떨어지는 파동을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비트코인 85에서 눌림목을 줬다가 추가적으로 쌍봉의 형태 또는 한 번 더 고점을 높이는 파동이 나왔다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쌍봉 또는 여기 구간을 그러면 헤드앤숄더의 패턴으로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파동이나 현재 비트코인의 모양은 지금 시점에서 엘리어트 파동의 이제 하락 파동, 그러니까 상승 추세는 끝났고 하락의 오른쪽에 머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이제 5파의 절단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한번 이후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패턴과 어떠한 파동을 보더라도 지금 구간 88K 구간에서 110이나 105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서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제 알트장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뭐 진짜 터무니없이 뭐 20K, 뭐 10억을 간다, 뭐 5억을 간다, 3억을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선 충분히 다시 한번 최소 뭐 108이나 105, 정말 많게는 전고점 120K까지 한 번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세를 내고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전고점을 주면서 이제 알트장을 만들었던 2021년도 11월 달처럼 저런 이제 장을 한 번 더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정말 알트 불장도 끝나고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도 끝나는 이제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 비트코인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상승을 좀 해주면서 알트장을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2025년 4월달 만들었던 요 자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져요. 요 눌림목 자리의 저점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 상승했던 1파의 고점, 여기에 눌림목 2파, 그리고 요 자리를 좀 이렇게 쭉 이어봤을 때 여기서 지금 얘가 이제 넥라인으로 보여지는 구간이 여기에요. 고리 제외하고. 그러면 지금 자리를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서 올렸기 때문에, 여기를 터치를 한번 하고 올렸기 때문에 현재는 이게 이 추세선, 지금 이 보여지는 이 추세선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비트코인은 강세 구간이고 강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다시 한번 눌림, 요 추세선을 지지받아서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으로 높아지는 요렇게 헤드앤숄더를 만들던, 아니면 절단난 파동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이 나오던, 지금은 눌림목이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4년 주기에 대한 이제 얘기, 또 사이클을 좀 우리가 사이클적으로 좀 차트를 보면은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뭐 과연 이제 그 다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은 2029년 10월 달이 되겠죠. 2029년 11월 달 요 정도가 이제 또 4년 뒤에 이제 주가의 가격인데, 그럼 4년 뒤에는 비트코인이 얼마에 가 있을까? 이 고점 추세선들 쭉 이어보면 돼요. 고점 추세선들 이어보면 정말 귀신같이 비트코인이 요 상단의 저항선들을 계속 맞으면서 이제 주가가 상단의 저항선을 계속 맞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저항을 맞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이클의 고점은 아마도 180K가 되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럼 비트코인이 4년 뒤에 2029년의 목표가는 알겠으니 그럼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내려갈까? 정말 이제 만약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뭐 절단이 나가지고 ABC가 나와서 상승하고 이게 하락을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180을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하락할 때 얼마가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거냐?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피보나치라고 하는 그 파동의 비율을 좀 보면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어쨌든 상승 파동, 요번 장의 상승 사이클일 거고, 상승 사이클의 고점일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피보나치를 이렇게 그려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려보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여기 이 2029년 9월달 구간이
1.5레벨에 정확하게 걸려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항상 모든 차트는 그 N자 파동의 이론에 따라서 1대1의 비율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여기 역산을 하면 돼요. 1.5레벨이라면 그 다음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그 다음 1.5레벨까지 올라가려면 얘는 0.5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산이니까. 그럼 얘가 0에서부터 1, 그 다음에 0.5, 그 다음에 1.5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산한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얘가 아까 이제 소분한 파동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어쨌든 알트장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렇게 헤드앤숄더든 어떠한 하락 연장 절단의 뭐 상승이든 뭐가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 나와서 알트장이 끝나게 되면 그런 비트코인이 그 다음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0.5레벨 정도가 되는 거예요. 0.5레벨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바닥의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죠. 여기 코로나 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추세선 쭉 하단을 이어보면 아마 이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지금 이제 시간 정도로 본다고 하면 볼게요. 시간 정도로 본다고 하면 여기서 이 X가 원래는 조금 더 내려가야 정상이에요. 이게 44까지 내려가야 정상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71 정도가 어느 정도 바닥이고, 물론 여기서 이제 44까지는 좀 과매도 구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뭐 다음 사이클에 좀 장기 투자를 하려고 모아간다고 한다면 뭐 2028년 뭐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71부터 뭐 44까지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좀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사야겠죠. 이때는 비트코인을 좀 매수하는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고, 2026년, 2017년도는 알트코인의 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시점에서 고점에서부터 조정을 받아서 바닥이 나오는 구간까지의 사이클을 어느 정도 보면 얼추 한 300일 정도는 한 3,400일 정도 비트코인이 좀 횡보가 나오면 바닥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여기서도 3,400일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요 구간에서도 3,400일 정도 나오면 바닥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고점이 나오는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3,400일 정도가 얼추 나온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상승 반전이 한번 나오고 밑으로 급락 한번 나오면 그게 또 바닥이니까 사이클상 지금부터 한 달, 두 달 정도 상승장 나올 거고, 또 조정 좀 나온 다음에 또 2026년도 겨울 때 또 사이클 알트 불장이 나올 거고 또 이제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강한 상승세로 전환되는 그런 불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26년도, 2027년도는 알트코인의 해가 되지 않을까. 2026년도 1월부터 뭐 한 2, 3월까지, 2026년도 뭐 한 10월부터 2027년도 뭐 1월까지 그렇게 3개월씩 2번 정도 알트 강세장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매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차트를 좀 보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현재 일봉상에서 저점 추세를 높이면서 지금 수렴을 좀 하는 자리를 뚫었어요. 수렴을 하는 자리를 뚫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RSI가 계속해서 강세 쪽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간, 십자도지가 나와주고 있는 구간인데, 오늘 이제 경제 캘린더 지표 발표가 있는 날이죠.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지표라서 저 지표가 좀 잘 나와준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종가상 90.3K 위에 90.3K 자리만 좀 돌파 나와주면 비트코인은 위로 97K까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지금 요 90.3K 요 꼬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면서 RSI가 상승적으로 높아지는 일반 다이버전스에서 강세 패턴, 상승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90.3K만 돌파 나와주면 충분히 이거는 98K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적인 4시간 봉의 차트를 좀 보시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RSI가 높아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었고, 저점을 높이고 RSI를 높이는 상승 다이버전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3040달러만 돌파해준다면 여기서 이제 상단 추세선을 돌파해가지고 위로 33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추세선 요렇게 여기 상단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 추세선 안에, 하락 채널 안에 있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이런 ABC 파동의 하락 추세 안에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더 내려가야 되는 구간에서 하락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주가를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얘를 정확하게 상승세로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왜냐면 여기서 얘가 이 상단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로 RSI가 꺾이면서 그냥 밑으로 박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WABC가 이렇게 완성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세로 전환됐다 100% 그렇게 해석을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종가상 3040
$140를 계속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이 자리에서 이제 롱을 잡아서 위로 올라가는 $3,300까지 요 강세의 상승 구간을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솔라나 코인인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일봉을 보시면 돼요. 일봉상에서 지금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고점이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고 있던 구간을 돌파를 한 이 하락세기형 돌파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하락세기형 돌파 이후에 지금 저점을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을 이런 식으로 같이 높이고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자리 솔라나 같은 경우는 $133까지 좀 상승 가능하고, $133에서 어떤 이제 구름대 이슈가 좀 터져서 요 추세선 안으로 좀 들어올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한 1월 말이나 1월 말까지는 흐름을 좀 지켜보시다가 솔라나가 이 구름대 안으로 진입하면 그 다음에 이제 $143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관점이랑 암호화폐 단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알아봤고, 현재는 이제 밈코인들이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퍼치펭귄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뭐 7% 8%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밈코인의 가장 이제 의미 있는 코인이죠.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어제 뭐 한 7% 정도 상승을 했고, 빗썸의 이제 뭐 네이로 코인 같은 경우도 엄청난 상승을 했고, 해외 그런 밈코인 섹터들이 조금 수급들이 들어와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페페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했죠. 되게 눌려 있다가 어제 하루 동안 20%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이 밈코인 중에서 우리가 좀 노려볼 만한 코인들, 그리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지금 솔라나가 어쨌든 강세고 이더리움이 좀 차트가 좋으니까 뭐 이더 계열 밈코인이나 혹은 이제 솔라나 계열 밈코인을 하는 게 좋겠죠. 뭐 솔라나 계열이라고 하면은 뭐 무댕, 뭐 고트, 그 다음에 위프 코인 있을 거고, 팝캣 그렇게 있고, 뭐 펭귄,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계열이면 뭐 네이로 요 정도가 있을 건데, 뭐 전부 다 분석하는 거는 사실 시간상 좀 어렵고, 퍼치펭귄 정도 분석을 한번 해보면,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해외 차트로 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펭구코인 같은 경우는 해외 차트로 분석을 좀 해보면 주봉상에서 지금 전저점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거래량 터졌던 전저점 자리까지 내려왔고, 지금 시점에서 요 전저점 자리에서는 요 구간에서는 사실 그냥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요 구간이 지금 이게 이제 아래 꼬리로 터졌던 구간에 거의 끝자락까지 내려온 구간이고, 그러면서 이게 거래량 터졌던 요 시가라인까지 횡보를 좀 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보통 이게 고점에서부터 하락한 가격과 횡보한 가격이 맞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퍼치펭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점에서부터 하락을 예를 들어 뭐 한 7개 캔들 7주 정도 했으면 옆으로 횡보를 이게 한 7주 정도 해야 돼. 그러니까 7주 정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직 이제 한 1, 2주 정도 퍼치펭귄은 더 횡보가 좀 필요하고, 보통 이렇게 횡보를 하면 하락의 절반 정도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자리에서 못해도 이거는 한 100%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도 만약에 퍼치가 없다면 지금 정도는 매수를 해놓는 게 좋고, 만약에 있다면 뭐 조금 추매 정도를 통해 가지고 얘를 이제 목표가를 지금 14원이니까 뭐 한 24원이나 뭐 안전하게 한 24원이나 뭐 한 26원 정도 목표가를 좀 보시고, 내가 뭐 이거 좀 평단가가 좀 높다라고 하면 뭐 추가 매수를, 아니면 내가 좀 너무 금액이 커가지고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없는 정도에 물려 있다면 뭐 추가 매수 정도보다는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손절을 좀 통해 가지고 좀 시드를 확보를 하는 그런 전략을 하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없다면 지금은 좀 담아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일봉상에서도 아까 주봉에서는 바닥이고 일봉상에서는 고점 저점을 높이는 이 하락수의 기형을 돌파한 패턴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이제 주봉의 뭐 전저점이니까 신저점이 손절가가 되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13.3원 이하로는 퍼치펭귄은 좀 담아보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 오전 오후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좀 코인에 대해서 좀 실제로 배워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 타점 분석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은 이제 코인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좀 듣고 싶다, 그리고 내가 물려있는 코인도 이런 거 분석하는 거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전 오후 라이브 방송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 영상을 매일매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이제 막 코인 관련해가지고 이런 제재 같은 게 좀 심해지면서 이게 좀 이제 라이브 영상들을 뭐 계속 따라놓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무료로 이렇게 라이브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오셔야지 이런 영상들을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